자, 20회 주택관리사보 시설개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물었습니다. 1번. 자,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마감재의 하중은 고정하중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마감재는. 그럼 마감재가 부착 고정이 되는 것은 고정하중입니다. 부착 고정이 안 되는 것은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감재가 부착이 된 것은 고정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럼 부착이 안 되는 것은, 부착 고정이 안 된 것은, 이것은 하라중 라이브 로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타일을 공사했습니다. 그럼 부착되죠? 고정하중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바닥에다 카펫이나 양탄자를 깔았습니다. 그것은 하라중 개념이 되는 거야. 부착 고정 여부 따지면 됩니다. 2번. 자, 풍화중은 설계 풍합의 유효 수압 면적을 갖다가 곱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면적이 크지, 바람을 받는 면적이 커지면 풍화중 커질 수밖에 없죠. 곱하는 거에 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3번에 하중은 장단기 하중으로 구분할 때 지진 하중은 단기죠. 자, 장기 하중은 일반지역에서는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이 장기 하중이고요. 그리고 다슬 지역에서는 적설 하중까지 장기 하중에 속한다. 나머지 하중은 단기 하중이죠. 그리고 4번 조적조 칸막이 벽은 고정 하중으로 간자. 이겁니다. 칸막이 벽은 이겁니다. 조적조는 모르토로 쌓아 올리죠. 이런 것은 부착이 되잖아요. 고정하중이고. 그러면 쉽게 가동성 있는 이동식 칸막이는 바로 무엇에 속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라중이 되는 거예요. 이동식 칸막이는 하라중. 그리고 조적식 칸막이는 벽돌로 쌓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정하중. 그래서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구분적인 게 부착이 되면 고정하중, 부착이 안 되면 하라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기본 지상적수로 하정은 재형기간이 바로 100년이죠. 재형기간.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을 기준으로 많이 눈이 온 걸로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100년을 기준 잡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자,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돼서 이루어진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있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체식 구조는 강접합, 강성이 뛰어난 접합입니다. 그런데 2번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기운 즉 강접합에서 강접합이 두 번 나왔죠. 그럼 한 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입체 트러스 구조든 이런 것은 핀접합이죠. 강접합이니 핀접합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가 되죠.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가 개념이 됩니다. 보 없는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아치군 주로 압축력으로 전달하게 하는 구조죠. 압축력으로 전달하게 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가 바로 이 내력벽식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우리가 설명 옳지 않는 거 되나죠? 그래서 RCD 공법이란 것은 대규격 말뚝 공법입니다. 크게 말뚝을 하는 공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말뚝 공법,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그리고 제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거는 종합문제 지문 한 줄로 등장이 된다. 그리고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집안에 우리가 물을 제거하는 탈수 공법, 배수 공법이었습니다. 바로 모래 말뚝,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물을 배제하는 공법이었죠. 점토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코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 바로 경사각이죠. 그걸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공법. 그러면 이건
대지 여유가 많을 때 쓰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도심지 연약 집안에 부적합한 공법입니다. 그리고 설러리 월공법은 이거는 지하 연속벽 공법입니다. 안정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흙을 붕괴를 방지하면서 우리가 파내려가는 공법입니다.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자국 공간, 그래서 이 탑다운 공법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탑다운 공법인데, 탑다운 공법은 이것을 탑다운 공법이라고 합니다. 도심지 연약 집안에서 버팀대나 어스앙카 이런 걸 못 쓰는 게 너무 강범이에요. 그래서 버팀대를 대는 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 연속벽 외벽의 설러리 월공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의 지하 연속벽을 먼저 지하 연속벽 설치하고 막 기둥을 미리 선시공하는 거예요. 기둥을 이렇게 시공을 해서 굉장히 많이 공사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박아가지고 엄청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보로 이제 연결해서 1층 슬래브 공사를 먼저 하는 거야. 1층 슬래브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슬래브를 하고 땅 팔 때 일부분 슬래브 공사를 하고 나서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는 게 탑다운 공법입니다. 근데 이 탑다운 공법의 경우 있죠. 이 탑다운 공법은 도심지 연약 집안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도심지 연약 집안에. 그래서 넓은 자궁이 필요하므로 도심지 공사의 적절, 이건 자궁 공간 필요 없는 넓은 자국 공간이 필요한 것은 오픈컷 공법에 대지 여유가 많아야 되는 것은 오픈컷이고,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나왔죠? 독립기초에 배건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된다. 자, 독립기초. 자, 이렇게 쓰면 기초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철근. 자, 모르면 발바닥 기억하시면 돼. 발바닥이 기초예요. 자, 그러면 철근이, 자, 주철근이 장변으로 이렇게 가요. 긴 변으로 주철근이 가고요. 주철근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거의 위에 이걸 먼저 배건하고 그 위에 부철근이 단변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위에. 이 부철근이에요. 부철근이 그 위에 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판부제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철근, 주근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항상 바깥쪽. 그래서 사람도 갈비뼈나 얼굴에 이런 구조들이 전부 다 뼈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틀립니다. 그럼 기둥이나 보이 같은 선부제들은 메인이 안쪽이고 바깥쪽에 보조가 있다시피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판은 밑에가 주철근이 밑에 있고 부철근이 그 위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뚝의 개수를 결정할 때 사용 하중을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판 크기를 결정할 때도 당연히 사용 하중을 적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 철근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 배건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 철근은 단면이라는데, 사실 이거죠. 이 장변 방향 철근은 이 단변입니다. 짧은 변, 단변, 오타체가 단면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단변폭 전체. 그래서 시험 낼 때 오타를 제가 냈습니다. 단변인데 단면이라고 낸 겁니다. 원래 단변이 맞습니다. 단변폭 전체에 대해서 단변폭 전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균등하게 배건을 하라. 이게 여기 단변폭 전체에서 균등하게 배건하라. 근데 이걸 오타 치고 지들 우기는 겁니다. 이거는 오타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한권 없어요. 단면 이거는 영어 발음상 애매하게 되는 거 그거는 제한권이 있지만 이거는 한글이 아닙니다.
자, 5번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크리프 변형, 소성 변형, 장기 처짐이었죠. 지속 하중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 장기 처짐을 크리프 변형이죠. 그리고 2번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이나 근조 수축이 증가하죠. 그럼 따라서 레이턴수도 증가하고 재료 분리도 증가해요. 그런데 물을 많이 쓰면 증가하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내구성 저하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에이제는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죠. 감소한다고 해서 에이제는 자, 공기 연행제죠. 자, 이 에이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을 적게 썼기 때문에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포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 균열을 힘 모멘트가 원이죠. 그래서 이걸 포의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포의 중앙부 하부에 여기에 수직으로 생기는 균열, 이것을 힘 균열이라고 하죠. 이거는 힘 모멘트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힘 모멘트. 자, 그리고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 하수로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해서 철근 배근을 따라서 수평부재 상부에 생기는 거, 바닥판 위쪽. 그런데 상부 쪽에 균열 가는 것이 침하 균열입니다. 그러면 침하 균열은 연결이 돼 굳기 전에 미리 침하가 되게 빠르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침하 균열은 빠르게 생기는 균열이 침하 균열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항복 강도가 300메가파스칼 긴 이형철근은 SR이 아니고 SD죠. 그래서 이형철근은 SD, 원형철근은 SR로 표기하죠. 이형철근은 SD고, 자, 이때 뒤에 항복 강도인 300을 표현해 주면 되고, 이때 양단면 색깔은 항색이 아니고 녹색으로 표현하면 되죠. 녹색. 항색은 SD400이 항색입니다. SD400. 이것이 항색입니다. 항상. 400이 항색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철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가 차이가 크므로 서로 다른, 이건 아니죠. 선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 수축 계수는 거의 같죠. 탄성 계수가 다릅니다. 탄성 계수가. 그리고 3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 시험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10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기둥의 그 부집을 해체할 수 있는 규정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형철근으로 제작된 늑근의 갈고리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갈고리 생략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중보입니다. 지중보의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건 둬야 돼요. 지중보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